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 송재경 본부장님이시죠? 네, 송재경 본부장님과 함께 과연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되게 어떤 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올해 뭐 내년 초까지는 뭐 떨어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미국의 전략가들이 네. 자기가 잘못 봤다고 시인하면서 그러니까 노랜딩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뭔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피크 찍은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과연 한화 자산운용의 마케팅본부에 계신 우리 송재경 본부장님은 어떤 뷰를 갖고 계시고 또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을 대응하실지 한번 아이디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스마일 웃는 얼굴로 저희 투자자들 만나신 우리 역시 마케팅 본부에 계셔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밝게 좋은 전략들 또 현재 시황 판단 잘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경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나요? 아니면 바로 시장 얘기? 네, 뭐 이제 사실은 지금 오늘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에 이제 7월달 이제 CPI도 발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다들 지금 하루 일희일비 뭐 예상만 갖고도 이제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관련돼서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데이터들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길게 얻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노랜딩까지 가려면 지금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게 가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한번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오늘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료부터 보면서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이게 아마 제가 1월 3일 날 여기 출연해 갖고 상고하저다 제가 이제 그걸 그 당시에 대부분 상저하고였거든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상고다 그래갖고 다들 좀 물론 상고하고고 저는 이제 상고하고고예요. 외치셨던.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상반기는 우리 둘 다 맞았습니다. 네네 상고는 맞았죠. 네, 일단 우리 상반기는 다 맞았고 이제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뭐 하셨어요, 우리 부장님은? 솔직하게 합니다. 저요? 상저셨어요 혹시? 저는 뭐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네. 뭐 그런 쪽으로 보셨어요? 네, 상고로 봤죠. 상고 보셨다고요? 지나가서 하는 해제인가요? 내가 그 얘기했지. 네. 하여튼 뭐 명시적으로 우리 저 본부장님 상고 하죠. 그다음 저는 이제 상고하고고. 네네네. 네. 근데 지금 하가 전혀 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보자. 한번 보죠. 예. 제가 틀렸으면 좋겠고 네. 우리 그 정부께서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도 요 그래프를 갖고 왔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거의 시장의 열의 9이 다 상저였습니다. 사실은 모두 다 맞아요. 이제 워낙 2022년 작년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다 잃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6월 달부터 12월까지 계속 빠졌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작년 내내 사실은 거의 빠졌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래서 한쪽으로 다 몰리면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튄다. 아하. 사실은 이제 그런데 지금 거꾸로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베어들도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연착륙과 무착륙 아까 말씀한 심지어 무착륙으로 지금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모두 다 연착륙, 무착륙을 외치면 이번에도 과연 꿈은 이루어질 거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분위기가 또 올 초나 작년 연말과 달리 다들 또 이렇게 핑크빛을 보고 있을 때 그 반대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또 이 데이터 드리븐 연준도 데이터 드리븐 이제 디펜던트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데이터에 기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 연준들 지역 연준들 중에 클리블랜드에서 매일 발표합니다. 매일.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트라는 자료가 있고요. 요거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트 발표하시면 매일매일 발표되는데 이게 이제 노란색 선이 클리블랜드가 발표하는 거고요. 이 파란색 선이 지금 그 실제치들입니다. 보시면은 방향성이 똑같죠, 사실은. 올라갈 때는 클리블랜드 예측치가 조금 낮고요. 떨어질 때는 클리블랜드 예측치가 조금 높습니다. 보시면. 하지만
다양성 거의 같다. 근데 항상 2달치를 먼저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봐야 될 거는 내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앞으로 오늘 좀 있으면 몇 시간 후에 발표될 미국의 7월달 그 인플레이션이 뭐 MOM으로 그러니까 전달 대비 0.2%냐 0.3%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8월 달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크리브랜드 수치는 제가 오늘 아까 보고 보니까 MOM으로 7월 달이 0.4% 되게 높게 좀 세이브로 있더라고요. 네. 근데 더 깜짝 놀란 거는 8월 달 수치가 그러니까 다음 달에 발표될 현재 8월 달 수치가 MOM으로 0.7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주로 뭘로 데이터를 하면 매일 발표되는 유가,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휘발유 가격, 그래서 이 소위 고빈도 데이터들 가지고 매일매일 포캐스트를 내는 그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방향성이 다시 지금 뒤로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사실은 대부분 다 조기 승리를 외쳤지 않습니까? 네네. 이미 이제 다 이제 쭉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7월, 8월로 가면서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크리브랜드 데이터 계속 좀 앞으로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물가가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약간 고개를 쳐드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하나 그러니까, 데이터를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혹시 뭐 좀 드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거 뭐 하시면 네네. 그 따뜻한 혹시 물 주시면 더 따뜻한 물 한 잔만 저희가 좀 네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나오나요? 이제 MO로 0.7% 월로 네네네. 오르는데 어떤 게 좀 작용해서 그렇게 예상은 근데 지금 실제로 일다이로 좀 나오는 거 보면은 네.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 대비 거의 한 30% 이상도 올랐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뭐 오렌지 주스 한 40% 올랐고 그리고 기타 등등 사실은 그 원재료 데이터들을 다 체크를 해보면 바닥 대비 30에서 40%씩 오른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물가 부담이 좀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 번 오고 세게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파도처럼 닥친다는 얘기 있거든요. 파도는 한 번 왔다가 빠진 것 같으면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다시 오죠. 사실은 이게 이제 한 번 좀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물론 첫 번째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렇죠. 이제 계속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 지금 사실은 관리하는 거는 현재 시점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생각보다 매년 한 3-4%씩 계속 난다고 생각하면은 당장 우리 월급쟁이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사하고 협상해서 네. 월급 올려달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적어도 지금 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월급도 올라야지.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소위 말하는 소위 스파이럴이라고 해서 서로 그러니까 이게 나선형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준을 2%로 딱 못 박은 이유가 네. 사실은 연준이 아예 거기에 그 소위 꿈도 꾸지 마라는 쪽으로 가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2%로 못을 박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적어도 채권 시장에서 지금 추정하는 인플레이션 이게 이게 들어와서 주시면 돼요. 네, 5년, 10년. 네. 이제 요게 이제 되게 재밌는 데이터인데 네. 이게 뭐냐면 그 소위 이제 그 미국의 그러니까 그 10년물짜리 팁스랑 5년물짜리 현재 채권 금리 그 차이를 가지고 예측되는 그 인플레이션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0년물 채권이랑 5년물 채권의 차이로? 그 사이로.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거냐면 지금부터가 아니라 향후 5년 이후 시작부터 그 다음 5년까지. 네. 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5년에서 10년 사이죠. 네. 거기에 평균 인플레이션 기대를 얼만큼 하느냐를 측정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좋을 것 들어서 같고요. 지금 5년 채권이 뭐 한 3%라고 치고 10년 채권이 3.3%라고 쳐요. 그러면 이제 0.3%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팁스라는 거 네. 물가 연동체랑 기존 그러니까 일반채랑 그 사이가 사실은 예상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물가 연동체. 예, 그러니까 그 채권인데 그 물가 인플레이션까지 이제 더해서 계산하는 그 채권이랑 네네네. 그다음에 일반 채권의 차이. 예. 그거를 본다는 거군요. 네네. 그게 나타나는 예상 인플레이션인데 아주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당장 이번 달, 올해, 내년 이게 아니라 5년 이후에 발생할 거니까 정말로 기대죠. 이거 현재 단기적인 네네네. 이슈가 아니라. 근데 그게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영향 이런 거죠. 저희 자기 현실현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내가 자꾸 된다 하면 되고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그럴 수 것처럼 있죠. 예. 실제로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연준이 소위 인플레이션 기대치란 걸 관리를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걸 보는 대표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통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2000 이전에 보면은 사실은 한 2%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좀 위로 올라왔죠. 이게 안 나오네. 여기 이렇게 한번 작년 상반기에 엄청 튀었었죠. 그게 작년 상반기예요. 예. 네. 그랬다가 그 인플레이션 빠지면서 쭉 내려왔다가 네. 지금 요 이번 지난주부터 한 달 동안 가파르게 다시 좀 위로 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좀 뚫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거의 2.6 가까이까지 가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것이 먼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장기 금리가 지금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끝난 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적어도 지금 그 FOMC 안에 매파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걸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한 번 더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열어두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 근거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7월달에 한번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연준에서 거기 점도표 보면 올해 2번 정도 올린다고 그렇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9월달도 올릴 가능성이 크네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지금 2번 더 남았나요? 9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았죠. 세 번 남았죠. 근데 할 때 2번 올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린다. 그 한 번을 그 남은 세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또 올릴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열려 있는데 시장에서의 기대는 채권의 절반은 지금 사실은 금리 안 올리고 오히려 내려간다라고 그렇죠.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 헤지펀드들은 또 거꾸로 정반대로 금리 올라간다라고 해서 지금 사실 채권 시장 안에서도 격렬하게 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식하는 분들이 너무 이제 그냥 모든 건 다 끝났다. 앞으로 아까 하고고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더 이상 이제 변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뒤통수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물가 기대치가 생각보다 지금 최근에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그래프로 좀 보여주셨고요. 물가 기대치가 저렇게 이제 급경사를 그리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다음 데이터는 어떤 겁니까? 요거는 약간 이제 그 사실은 아마 제가 두어 달 전에 나왔을 때 제가 스텔스 Q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사실은 작년 10월 이후에 사실은 연준은 QT를 하고 있었는데 재무부가 사실은 나서 갖고 돈 채권 안 찍고 있는 돈 다 써가면서 한 1조를 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QE가 된 합쳐보면 QE가 된 걸 말씀드렸죠. 사실 그 과정에 BOJ나 뱅크 오브 차이나나 어쨌든 그러니까 PBOC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데들이 다 같이 사실상 돈을 풀면서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양적 완화 결국 유동성 장세가 지금까지 펼쳐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그래서 주가는 실적 장세보다는 소위 멀티플이 올라가는 장세가 많이 나타났었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통화 정책이 지속되느냐를 보고 싶어서 제가 요 데이터를 갖고 왔고요. 요것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요거는 어디서 발표되는 거냐면은 이게 그 샌프란시스코 네. 연은에서 매달 초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국뽕을 가질 만한데요. 물론 그 미국 그 연준에는 그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있으신데 우리 한국인 출신들이 많으세요. 근데 대표적으로 요 차트가 네. 우리나라 이제 도태영 박사님이란 분과 제이슨 최라는 박사님 두 분이 만든 이론에 근거해서 만드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자료냐면 이 짙은 파란색 선은 연준이 현재 네. 기준금리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실제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여기 보시면 이펙티브 페더럴 펀즈 레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준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일일 펀드들이 이제 움직여서 숫자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제로 한 5.12까지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나타났는데 그 파란색은 그냥 연준 기준금리고 맞죠. 그 기준금리 말고 이제 연두색, 녹색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군요. 이게 왜냐하면 연준은 기준금리만 갖고 통화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일단은 말로 합니다.
말하죠. 예. 포워드 가이던스. 네.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올릴 거야, 유지할 거야, 떨굴 거야. 이걸로 사실은 사람들 쥐락펴락. 시장을 아주 그냥 어찌 보면 한참은 연준의 입김이 진짜 시장에 즉각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조금 그때보다는 덜해진 것 같기도 하고. 연준도 그러길 바라죠, 사실은.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하나는 진짜 금리고 하나는 사람들 시장이 느끼는 그런 뭐 기대금리 같은 건가요? 그러면 연두색이? 그러니까 소위 연준이 말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그리고 실제로 QE, QT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이거나 갖고 있는 채권을 팔거나. 네. 그래서 이제 채권을 사들이면 대체 대표라고 해갖고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고 있던 걸 팔아버리면 연준의 자산이 줄죠. 지금 연준의 자산이 줄고 있잖아요. 예, 큐티하니까. QT 매달 지금 900억 달러씩 팔잖아요, 시장에다 네네. 대고.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 버물려서 이거를 하나의 기준금리로 나타내면은 얼마나 될까? 결국 이퀴버런트 같은 개념이죠. 등가되는 거. 네. 그러면 그걸 해보면 실제로는 기준금리 기준으로는 거의 7.1%에 가깝다 지금. 그래요? 지금 그걸 감안했을 때 감안했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의 숫자로 보고 싶어서 이 소위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게 사실은 요게 살짝 빠졌다가 올라왔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네. 요 빠진 때가 작년 정확히 10월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 요때부터 여기 빠진 게 지금까지 빠진 거고요. 10월부터 올 한 4, 5월까지 지금 6, 7월 지금 2달 연속 이렇게 가파르게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거꾸로 말하면 이제 끝난 거죠, 사실은. 적어도 이제 연준의 방향성 자체는 세게 지금 사실은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네. 기준금리만 봐서는 기준금리 동결 되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으면 안 되고 그 외에 포워드 가이던스나 지금 QT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버무려 봤을 때는 아직도 우상향으로 강하게 긴축 쥐어 짜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것이 어찌 보면 되게 연준의 유동성 또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되게 쉬운 우리나라 출신의 두 명의 네네네.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만들고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뭐 11년, 뭐 14년 요쯤에 이제 그 기준금리보다 한참 밑으로 내려간 건 저 때 막 그 QE 해갖고 양적 그쵸, 그쵸. 완화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금리가 밑으로 한참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 거를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0% 밑으로는 못 내려가니까 그때는 0%였죠. 네네. 네네. 우리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좋은 네.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뛰어나시죠. 네. 근데 상반기와 틀리게 아까도 이제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재무부에서 이제 3분기 때 1조 달러를 발행한다고 하면서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4% 뚫고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네네네. 그런데 요새 그 뭐 실업률 고용 지표 나오면서 좀 빠졌긴 해도 그러면 유동성이 자꾸 축소되는 지표로도 나오지만은 1조 달러면 어마어마하니까 네네. 그 RRP로 흡수 못하면은 또 장기 쪽으로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수급이 원래 이제 시장에서 한 달 전까지만 예측했을 때는 원래 그러니까 그 재무부의 공식 발표는 6천억 불 정도 발행한다였고요. 시장에서 그거는 믿지 않고 네. 한 세게 보면 한 7천억 불에서 8천억 불 정도 발행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번에 나타나서 그 1조 달러로 확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한 3천억 불이 더 발행이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 화요일부터 그 3년물 어제 저녁에 10년물 둘이 합쳐서 한 700억 불은 다행스럽게 잘 흡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오늘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내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내일 새벽쯤에 이게 이제 30년물이 한 400억 불 또 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30년물은 길잖아요. 이것이 과연 잘 소화될까도 한 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게 좀 소화가 생각보다 좀 어렵다면 장기 금리가 다시 한번 위로 좀 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네. 요게 이제 아까 우리나라 이제 소위 그 두 분의 박사님이 만들어내신 통화 긴축이냐 완화냐를 본 거라면 제가 저번에 와서 한번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미국의 유동성을 체크하는 좋은 방법은 연준의 밸런스시트에다가 BTFP 3월 달에 그 미국의 SVB 파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은행들의
미국채를 담보로 잡고 돈 빌려주는 거. 그게 이제 BTFP거든요. 그거 이 두 개가 늘어나면은 양쪽 완화한 거죠. 줄어들면은 양쪽 축소고 거기에서 이제 TGA 그 재무부의 일반 계정 이것이 이제 만약에 지금 쌓아 올라가면은 양쪽 축소가 되는 거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빼고 말씀하셨던 RRP 리저브 리포 그것도 빼고 요걸 한 것이 이제 미국의 순 유동성이 느느냐 줄느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산식이고요. 방향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짙은 그 붉은색 선이 S&P 500인데 거의 똑같이 움직이다가 최근 두어 달 사이에 완전히 이제 스프릿 됐죠. 완전히 서로 따로 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유동성은 줄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 주가는 더 위로 그냥 네. 날아가 버려요. 이때가 이제 AI 열풍, 우리나라는 뭐 2차 전지, 네. 최근 들어서 뭐 초전도체, 뭐 이런 어쨌든 간에 지금 소위 이제 유동성 열풍이 그냥 쭉 그 소위 말하는 그 한번 달리던 그런 작용이 있으니까 관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좀 세게 달려오다가 최근 들어서 살짝 지금 꺾여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유동성 장세의 그러한 것에 좀 우리가 되게 순풍 뒤로부터 순풍을 받아서 잘 달려왔다면 그것이 좀 많이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방향성 자체는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들은 충분히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파란색 선은 계속 빠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네. 여러 현재 가지 뭐 상황이죠. 1조 달러 규모로 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방향성도 QT는 계속 하겠다는 거고 내년까지. 지금 BTFP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뭐 지방은행들의 파산 얘기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TGA는 계속 더 늘어나야 되고 RRP에서 이거를 흡수를 해주긴 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마냥 다 100% 되는 거 아니고 장기채들은 거기서 다 흡수 못하니까. 근데 장기채들을 좀 발행 룸이 좀 더 많거든요. 단기채보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지금 아까 이제서 유동성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노랜딩 혹은 뭐 아니면 잘해봐야 뭐 연착륙 정도 요 정도 생각하면서 주가가 더 갈 거라는 전망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진짜 그런가를 우리 본부장님이 좀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신 결과 본부장님 보실 때는 물가도 다시 고개를 좀 들었고 또 인플레이션 기대치 역시 위로 지금 약간 치솟은 상태고 연준은 실질적으로 돈을 쪼이고 있고 유동성도 살짝 꺾였다. 이런 점들로 보자면 사실 더 주식 시장이 달리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되게 그러니까 이거를 또 뚫으려는 유일한 방법은 언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 되겠죠. 예. 그리고 실적이 또 소비가 또 계속 잘 되고 받쳐주면. 네, 그렇죠. 소비도 잘 되고 이 실적도 되게 좋아지고 네. 고용 시장도 단단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이 모든 걸 쥐어 짜도 이제 끌어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 혹은 뭐 미국 시장은 좀 많이 고평가 상태로 혹시 보십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 네. 미국의 또 사실은 소위 그 AI 관련된 주식들, 또 빅텍도 사실 일부. 네. 근데 사실은 좀 비싸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요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이제 다음 게 뭐냐면 지금 원래 쉽게 보는 게 우리가 PER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네네. PER 근데 PER은 어찌 보면 이제 페이백 피리어드가 보시면 돼요. 페이백 피리어드. 이게 뭐냐면 현재의 주가가 지금 예상되는 1년치 이익 버는 거 이걸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현재 주가를 다 설명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PER이 PER이 뭐 이제 20배면 20년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10배면 이제 10년인데 10년 만에 거두는 거죠. 예, 그래서 네. 근데 요걸 뒤집으면 음. 그걸 이제 소위 그러니까 이익 수익률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네. 역수로 하면은 이제 약간 그 금리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뒤집으면 10배짜리면 10% 금리인 거고 금리를 주는 거고 네. 그 회사가 20배짜리면 5% 주는 거고 30배짜리면 3.3% 주는 거고 이렇게 쉽게 그냥 근데 시장이 그러면은 20배면 지금 5%짜리 뭐 금리채하고 뭐 라고 비슷하다. 이제 볼 수 있는 그냥 거고요. 정확치는 않지만 이제 그렇게 네네네. 비슷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주가가 주식은 훨씬 변동성이 크니까 훨씬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걸 뒤집은 것이 네. 실제 지금 시장이 그 국채 금리보다. 그렇죠. 근데 지금 3개월물 금리하고 지금 비교를 해봤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딱 2번 역전이 됐습니다.
항상 원래는 이익 수익률이 높아서 네, 금리보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검정색 선이 미국 국채 3개월 금리인데 이게 지금 주가의 이익 수익률보다 현재 더 높은 거죠. 이게 언제 유일하게 한 번 있었냐? 2000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아, 닷컴 버블 때? 네,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거는 네. 시총 상위 7개 제외한 겁니다. 시총 상위 7개들은 다 멀티플 높은 거 아시잖아요. 아마존, 뭐 애플, 네네네. 뭐 테슬라. 그 친구들 제외한 게 이 정도라고요? 그걸 제외했는데도 지금 이 정도고 4.1%고 그걸 다 포함하면 3.6%더 내려갑니다. 그럼 더 벌어지죠. 적어도 그러니까 저 시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네. 비싼 거는 분명합니다. 이게 굳이 좋게 팔면 이제 명품 주식들이 된 거죠. 원래 고가지 않습니까, 명품이. 어쨌든 고평가됐다는.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왜 뭘 의미하냐면 이게 주식은 마음 졸이면서 사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국채는 요 3개월짜리는 그냥 들고 있으면은 5%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3개월 만에.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워렌 버핏이 그 지금 그 현금을 지금 1조 1,500억 불까지 늘려놨잖아요. 지금 역대 최고로 늘렸는데 그거 다 뭘로 좀 굴리고 있습니까? 3개월, 6개월 그 미국 국채로 굴리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더 개런티 아주 쉽게 아주 그 소위 확정 금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는 소위 T나라고 그랬잖아요. There is no alternative. 주식하고 비교할 수 있는 워낙 금리가 낮아서 국채 금리가 낮아서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고민 안 하고 사실은 국채 사갖고 있으면 됩니다. 설마 미국 국채가 부도야 나겠냐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3개월 6개월 해야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이 주식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는 국면에 들어온 매력이 거는 상당히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네. 그냥 미래도 좋지만 이런 것들, 예, 이런 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뭐 작은 뭐 저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예요. 뭐 그래도 뭐 주식시장이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긴 하지만 뭐 큰 돈을 움직이는 뭐 이런 데들은 그만큼 더 신중하게 아마 결정을 더 할 거고 그리고 이 안정적인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오히려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보다 더 높은 상황이 오면 큰 고민 없이 이쪽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당장 보여준 게 오렌 버핏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도 약간 주식시장을 밝게 보진 좀 못하시는 것 같고요. 많이 오른 거죠, 사실은. 네, 이미 많이 올랐고. 예. 상고 됐죠.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는 이제 있으신 것 같고요. 이게 좀 뭔가 연료가 좀 센 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이제 그걸 크게 발견을 못했다. 지금까지 보시면. 소비 쪽도 한번 좀 볼까요? 네네. 소비 네. 한번 보면은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보통 그 정형화된 데이터들 특히 이제 뭐 심리 지표나 이런 것들은 특히 요즘엔 미국은 특히 이제 공화당 민주당 지지에 따라서도 심리가 완전히 달리 나타나거든요. 민주당은 엄청나게 앞으로 좋게 보고 있고 네. 공화당 지지자들은 엄청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심리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표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는 소위 대체 데이터라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갖고 온 게 뭐냐면 지난 7년 동안 그 미국의 상업 위성들 많이 떠 있잖아요. 네. 그네들을 가지고 아마존이라는 미국의 최대 굴지 온라인 쇼핑 회사의 네. 물류 기지들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네. 그래서 거기에 맨날 트럭이 들어왔다 나왔다 할 거잖아요. 네. 그걸 다 그래서 일일 활동성을 매일 체크하는 겁니다. 트럭이 몇 대 왔다 갔다 하나?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은 이게 사기치는 뭐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 합니다. 실제로. 네, 헤지펀드도 특히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인공위성 띄워서. 하긴 예. 뭐 어딘가는 또 무슨 저 유류 탱크 뭐 이런 거 그림자 이용해서.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한다고 하던데. 그럼요. 이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런 네. 데이터를 재고가 얼마 쌓였는데 그림자로 보면은 네네네. 정확히 보인다 뭐 그러면서. 자, 그래서
아마존의 물류 상황을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해봤더니 그래서 보통 연초에 되게 높았다가 여름까지 쭉 빠졌다가 연말 갈수록 다시 높아지는 계절성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하늘색 선은 제일 높을 때, 제일 낮을 때의 그러한 전체 그 범위고 짙은 파란색 선은 평균입니다. 근데 지금 붉은색 선이 올해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제일 낮은 쪽을 계속 쫓아서 좀 따라 내려오고 네, 이건 좀 있죠.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 그 네. 파란색이 이제 이제 면적으로 쭉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실선 하나가 이제 파란색 짙은 선 하나가 가운데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 해 게 아니고 7년 동안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제일 높을 때와 낮을 때를 이제 반복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평균을 낸 게 이제 가운데 실선인 거고, 그 가장 높은 쪽과 가장 낮은 쪽을 이제 이 면적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렇죠. 하늘색으로. 네, 그래서 올해와 비교를 좀 해봤더니 네. 올해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낮네요. 그렇죠. 제일 아래쪽, 제일 낮은 들을 따라서 지금 내려오고 있죠. 하단과 거의 비슷하고 하단보다 더 내려간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이 실적 발표했을 때 올랐던 건 소위 AWS 쪽이 괜찮은 걸로 오른 거고, 사실 연초에 사람 많이 잘랐잖아요, 아마존이. 그래서 이제 비용 절감하면서 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나서 주가가 올랐지. 실제로 아마존의 리얼 데이터 현재 온라인 쇼핑에서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40% 되는데, 자, 아마존 보면 사실 미국의 물류가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건 세게 안 사는 거죠,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네네네. 이게 혹시 아니구나, 그건 아니겠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올해가 이제 다른 해들보다 특히 이제 완전 코로나 벗어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쇼핑을 밖에 나가서 좀 많이 하니까 아마존이 혹시 좀 줄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네네. 꼭 그렇지는 않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마존을 한번 보고 이걸 한번 봤더니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아마존은 물건만 사고 팔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오프라인까지 다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보고 싶잖아요. 네. 그 데이터가 이제 다음 데이터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이 빚을 얼마 지냐면 지금 최종 징계 한 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네. 신용카드 빚이 1조 달러 정도 돼요. 근데 대충 이걸 이제 100으로 놓고 계산해 보면 미국의 그 소비자들 대출의 70%가 모기지고요. 주택. 네. 그다음에 약 10%가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네네네. 그게 그러니까 주택이 1등, 그다음에 자동차, 그렇겠죠. 학자금 예, 1, 2, 3등, 그렇겠죠. 예. 4등이 이 신용카드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리볼빙 아시죠? 네. 예. 리볼빙? 예. 이거 돌려막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10% 해놓으면 내가 100만 원 쓰면 10만 원만 갚으면 그 다음으로 90만 원 넘어가고. 2월 되고. 그다음에 또 10%면 또 내가 100만 원 쓰면 180만 원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쫙 뒤로 넘기면서 계속 쓰는 거죠. 카드 이건 저기 돌려막기가 아니라 밀려막기군요. 그렇죠. 예. 결제를 밀려받는 거. 자꾸 예. 이제 뒤로 미루는데 뭐 돈 잘 벌면 상관없지만 돈 잘 번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당장 맞습니다. 지금 낼 돈이 없으니까 뒤로 미루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도 일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위로 올라간 거는 전달 대비 얼마 더 늘었냐, 절대 금액으로. 이게 통상적으로는 이제 요 정도 레벨에서 플러스가 늘 돼 왔는데 소비가 줄진 않으니까요. 꾸준히 느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이 위로 그 파란색 선이 엄청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랬다가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되게 작게 예. 빨간색 선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요거는 전달 대비 네. 순 대출 규모가 줄은 거죠, 처음으로. 근데 이게 지금 저 노란색 작은 동그란 네네. 거가 조금 이렇게 이제 살짝 이게 처음으로 이게 2021년 4월 이후로 처음 지금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순감이 된 거예요, 순감이. 저게 없는 게 아니고 예. 있는데 마이너스 살짝 내려간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빽빽하게 많이 쓰다가 그다음에 이게 돌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세게 좀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포인트가 지금 첫 달 이렇게 6월달 이게 6월달 수치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추세적이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번 나오면 네. 항상 이게 보면 침체 때 결국 많이들 이게 그렇죠. 미루다 이제 결국은 이것이 더 이상 이제 안 빌려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한도 차 이것도 한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리볼빙도. 네. 그러면 사실은 안 빌려준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소비가 어쨌든 카드로 많이 미국 사람들을 살 테니까 소비가 턱 걸릴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중하위층의 소비는 급격히 사실은 지금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일종의 첫 번째 시그널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온 거고요. 그러면 이제 향후 방향성이 어떨 거냐? 근데 이제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네. 여기에 금리도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빌려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차 대출 금리는 한 5%에서 지금 5%에서 지금 거의 8%대까지 1년 사이에 올라갔고요. 네. 개인 대출도 거의 9%에서 한 12%. 지금 신용카드가 엄청 올랐죠. 이게 리볼빙 들어갔는데 이게 15%에서 지금 21%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하면 예, 저 이자를 내는 거예요? 저희가 내야 됩니다. 20%? 예. 근데 놀라시지 않은 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습니다. 13% 하다가 18% 오르고 신용대출은 한 3% 하다가 지금 8%까지 올라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돈을 안 빌려버려서. 그래요? 예, 저는 돈을 많이 빌려서. 뭘 이렇게 빌리셨어요? 와, 그렇게 비싸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금리가 그러니까 연준이 올린 이 금리 수준이 결국은 시장에서 돈 빌릴 때 쓰는 금리도 올리면서 그러면 이 정도를 감내하면서도 대출을 일으켜 갖고 소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체 이자가 아니고 예예. 그냥 이자율이 올라간 거죠. 예. 와, 그렇게 비싸요? 네. 작년하고 올해가 엄청 우리나라도 지금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요. 보통 2배에서 3배 오른 거죠 말하자면 이자가. 난 맨날 무이자는 내가 좀 해본 것 같은데 역시 이게 자산가는 신용이 다르시니까. 뭐 엄청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 신용카드 쓸 때 무이자 3개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그거는 그거하고 틀리고 네.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은 거죠. 신용카드 대출. 그리고 이제 리볼링 할 때도 그냥 카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잔금에 대해서 이자율도 붙이면서 해주는 거거든요. 대출이랑 마찬가지로. 그게 요거 그 신용카드 카드 서비스 같은 거구나.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 카드 서비스는 아닌데 네.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했었으면 10만 원을 내고 90만 원에 대해서 이자율을 붙으면서 나가는 거고. 그거 이제 리볼빙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근데 대부분 이걸로 쓰는 거죠. 이렇게 리볼빙을 대부분 씁니다. 근데 그게 이자가 20%라고?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줄는 거죠. 이렇게 격하게. 그래요? 네. 야, 엄청 비싸네. 카드는 엄청 비쌉니다. 카드사 주식을 사야 되겠네. 그치. 이렇게 돈을 많이 빼먹는단 말이에요? 요 기간 동안은 카드사가 맞고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면 카드사도 이게 급격하게 줄겠죠. 또 이미 지났죠. 어찌 보면. 그래요. 이미 좋은 시절은 지난 거죠. 어찌 보면. 네네네. 네네. 야, 새로운 자료들 아주 많이 봅니다. 네네. 네. 막 혼자 만들어 오신 거 아니죠 이거? 네네. 이건 매달 발표되는 자료입니다. 네. 매달 발표되는 자료.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이제. 근데 이거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지만 이렇게 변곡점이 생긴 자료들은 꼭 데이터들은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슬루스라고 그 소위 은행의 소위 그 소위 대출 담당 임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상대로 분기에 한 번씩 서베이를 합니다. 연준에서. 그래서 너희들 지금 대출 잘해주고 있냐, 못해주고 있냐. 분야별로 막 나눠서 하거든요. 소비자 대출도 하고 상업 부동산에 대해서도 하고 그 일반 기업에 대한 것도 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이걸 분기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이 데이터가 사실은 결국은 연준만 긴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은행의 대출 담당자도 거기에 맞춰서 합심을 해갖고 지금 돈줄을 째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짙은 회색 선이 은행의 대출 의향입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돈줄을 쪼이겠다라는 거죠. 네. 네, 지금 그런 거고 소비자 신용대출 이 오렌지색은 1년 정도 후행하면서 따라가게 됐는데 아직은 지금
우리가 미국의 소비가 되게 단단하다, 좋다라고 하지만 네네. 이렇게 돈줄을 계속 세게 이런 식으로 조이고 나면 결국은 시차를 두고 따라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지금 금리도 아까 보셨듯이 역대급으로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사실은 이 폭들이 급격하게 사실은 따라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적어도 데이터가 말하는 거는 결국은 시차를 두고 지금은 연착륙, 무착륙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은행의 대출 의향이 상당히 깐깐하게 간다면 만만한 상황이 4, 4분기 내내로 갈수록 어렵다. 왜냐하면 또 여기 지금 학자금 대출이 지금 3년간 뒤로 밀어놨잖아요. 그렇죠. 사실 안 갚아도 된다 안 했다가 11월부터 이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4, 4분기에 소비자들 그 개인 그러니까 저 밑에 그래서 4분위들은 못 갚는다 벌써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들도 사실은 이제 그러면 딴 거 뭘 줄여서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될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같이 그게 한 방에 좀 몰려오는 케이스가 있어서 현재의 데이터들을 보고 너무 마음을 놓으면 뒤에 가서 뒤통수 맞을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얼마? 우리 네. 본부장님. 네네. 본부장님은 시간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이 정말 주옥 같은 자료들 이거를 설명 주시는데 이 시간이 무슨 얘기입니까? 좀 밤새서라도 해야죠 이건. 네. 밤샘이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태풍도 좀 올라온다는데 집에 일찍 가셔야죠. 네, 알아서 그러면 잘 정리하세요. 네네. 네. 사실은 근데 이게 아크 데이터가 만능 데이터인 게 사실은 이게 사실은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네네. 소비자 결국 미국의 GDP에서 3분의 2, 70%가 소비와 연관된 건데 소비가 아까 이런 식으로 쪼여서 내려가면 결국은 지금 미국의 소기업들은 사실은 좀 자기네들 지금 매출이 조금씩 줄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결국 그러면 거기에 고용도 사실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6개월을 후행하면서 네. 신규 고용도 지금은 되게 잘 나고 있지만 얘도 결국은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꺾기 진짜 가파르네. 네, 그래서 사실은 따라 내려갈 수가 충분히 있겠다. 결국은 결국 시장에 돈맥 경화가 오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좀 사실은 멈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결국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제가 재미있는 데이터라기보다는 무서운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연준의 긴축 네. 이게 이제 지금은 노쇼 아까 네. 이제 노랜딩이 노쇼인 거죠. 이게 노쇼냐 딜레이냐 갖고 맨날 지금 시장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좀 딜레이돼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고 지금 긍정적인 분들은 아니야 이번에 안 나타날 거야 이번은 다를 거야 노쇼야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과거의 이제 데이터를 보면 요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연준 기준금리 네. 요게 이제 그 주황색 요 선은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고 기준금리가 거의 피크치고 어느 정도 이제 사실 멈췄을 때 요쯤 되면은 과거에 예외 없이 보시면은 98년도 그러니까 이거 2000년도네요. 2000년도 그다음에 2007년도 그리고 지금 항상 예외 없이 시장에는 그 헤드라인으로 뭐가 장식되냐면 연착륙 기대감.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지금 왜냐면 항상 이맘때 되면은 이게 연준이 이 정도로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릴 정도로 그 경기가 과열이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데이터들을 보면 이번에는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연착륙이 올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 경제지나 주간지 이런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연착륙이 항상 장식을 해왔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랩업하면 이번에 저는 제롬 파월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번은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과거의 경험이나 지금 은행의 그런 대출 의향 추세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4분기 내년으로 갈수록 결코 만만치 않은 경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연착륙으로 가는 길이 없는 길은 아니지만 상당히 좁고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면서
이 자신의 자산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좁은 회랑을 마치 걷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물론 살얼음판을 잘 걸어서 넘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살얼음판이 깨질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어야지 그냥 아유 이번에도 잘 한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가서는 굉장히 투자에 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뭐 자료도 굉장히 좋은데 꼭 오늘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가끔 이제 그래프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보면 물론 뭐 2000년 혹은 뭐 2008년 또 올해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그래프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도 굳이 앞에 한 20년은 필요 없는데 20년치를 이렇게 갖고 보여주시면 그래프 기울기가 막 너무 가파른 거예요. 너무 이 공포 조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치만 보여줘도 되는데 막 20년치를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 20년 동안 계속 막 이렇게 가다가 이 그래프는 아니야. 이 그래프는 봐야 돼. 우리 PD 이건 내려.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2000년이랑 2008년 봐야 되니까 이건 맞는데 말고 어떤 거 그래프 보면 막 계속 많이 20년 동안 계속 이게 질질질 이게 있다 갑자기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가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한 지난 한 3, 4년 코로나 이때부터 이제 한 3, 4년 이렇게 딱 봐도 될 그래프인데 너무 20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막 하다가 쭉 떨어져.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막 이런 건 그냥 자료가 그렇게 있으니까 갖고 오시는 거겠죠.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보실 때는 네. 로그 데이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가를 볼 때 많이 쓰는 건데 장기간 한 30년, 40년, 50년짜리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이것이 초기에 한 2배 오른 거랑 나중이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을 보실 때는 로그 함수를 그 HTS에 들어가 보면 다 그 로그 차트 보실 수 있거든요. 볼 수 있죠. 네. 그걸 활용하시면 말씀 주셨던 그러한 오류를 상당폭 많이 줄일 수 있다는 뭐 팁 아닌 다 잘 아시겠지만 팁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혹시 자료를 저희가 시청자분들과 공유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요 자료는 오늘 3프로TV 앱에 신의 자료실에 업로드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진짜 저는 이제 많은 게스트분들이 오시니까 뭐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자료는 제가 한 번도 못 봤던 자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만드신 거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봤고요.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네. 뭐 다들 이렇게 공신력 있는 데이터인 것 같아서 왜 이걸 내가 처음 봤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이 자료는 그럼 저희가 업로드를 좀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상고 하저를 아직도 지금 유지. 못 버리고 있다. 저는 하저를 버리고 싶은데 데이터들이 하저를 못 버리게 하고 있다. 말씀드려요. 그렇습니까?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똑같이 뭐 이제 가장 이제 저게 보는 게 이제 유동성 축소가 좀 있을 거니까 그거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뭐 그 정도. 내년 선거 때까지 계속 펌프질해서 시장을 계속 살려놓을 것 같다. 이런 주장은 좀 과도한 주장일까요? 만약 그거를 보시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미국은 아시겠지만 예산이 9월 말로 끝나고 10월부터가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거든요. 이번에 셧다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셧다운 얘기. 그러면 아마 그 얘기가 속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군요. 왜냐하면 지금 하원을 지금 공화당이 지금 다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하원을 갖고 있을 때 편안하게 넘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저 부채 협상 하지 않았냐? 그거하고 이거는 다르죠. 이것도 다르니까. 그래서 좀 재정으로 더 많이 계속 쓰거나 하는 거는 아마 공화당이 놔둘 리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거기에 피치가 사실은 신용등급. 그거를 뭐랄까 근거를 던져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만만한 싸움은 아닐 수 있다. 피치 대주주가 누굴까요? 무디스인가? 무디스 대주주.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워렌 버핏입니다. 아, 과연 워렌 버핏이 미국을 가장 사랑한다는 미국 시장을 가장 사랑한다는 워렌 버핏이 미국의 신용등급 내리는 거를 바람직하게 보고 있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주식 안 사고 3개월짜리 채권 사놓고 있잖아요. 아, 위험 관리를 매우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 눈에는. 그런가요? 네네. 그래도 자산 상당 거의 대부분 아니지만 꽤 많은 포션이 애플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있는데 5천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거고 뭐 사실은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정말 좋으면 풀벳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러질 않고 있고 계속 지금 미루면서 기회를 좀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워렌 버핏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송재경 본부장님과 함께 이 정도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정말 친절한 설명, 좋은 자료 저희한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 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